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은 두통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통은 많은 사람들이 자주 겪는 증상이지만 이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편견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런 오해는 불필요한 걱정을 유발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두통에 관한 5가지를 말씀드리고 두통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두통은 다 위험하거나 또는 두통은 위험하지 않다, 그런 편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통은 흔한 증상이지만 위험할 수 있고 반대로 위험하지 않는 경우가 또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두통은 원인에 따라서 그리고 유형에 따라서 위험할 수도 있고 단순히 불편함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고 강한 두통, 망치로 쾅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두통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눈이 안 보이거나 팔다리가 마비되는 그런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된다면 이것은 뇌졸중, 즉 중풍이나 그런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죠. 반면에 일상적인 스트레스나 피로로 인한 두통 혹은 특별히 원인이 없는 두통은 대부분 안전합니다. 그래도 증상이 반복되거나 지속되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죠. 두통은 무조건 위험하다거나 무조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된다면 병원을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두통은 항상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두통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지만 모든 두통이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두통은 근육 긴장, 신경 문제, 혈관 이상, 그리고 축농증 이런 다양한 원인, 약물, 카페인 이런 것도 포함되죠.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심해지는 두통은 수면 중 무호흡, 수면 무호흡이나 어떤 고혈압 같은 그런 원인과 관련될 수도 있죠. 두통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두통은 원인을 잘 모른다는 그 대전제를 알고 계신 게 더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통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열어놓는 그 원인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두통은 진통제로 아니면 특화된 어떤 편두통이면 편두통 약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TV 광고, 인터넷 광고에도 그 진통제 그리고 두통약에 대한 그 선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통제는 두통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두통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두통이 자주 있는 분들한테는 그 빈도를 줄이지 못합니다. 물론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약 먹는 걸로 원인을 없앨 수는 없지만 빈도라도 줄여야죠. 만성 두통 환자들이 진통제에 의존하게 되면 오히려 약물 과용으로 인해서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피린이라는 약이 되게 오래된 약인데요. 판피린을 젊었을 때부터 한 30년 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분은 이미 30년 드셨기 때문에 그걸 하루라도 안 드시면 머리가 너무 아프고 지금 와서 끊을 수가 없죠.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약이 너무 잘 받아서 아무 부작용도 없이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바람직하지는 않은 그런 방향입니다. 이렇게 약물에 대한 중독, 약으로 인한 두통이 지속된다면 치료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죠. 두통이 자주 발생하거나 지속된다면 무조건 진통제를 사드시지 마시고 두통을 전문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 약이나 먹으면 안 되고 두통을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처방하는 약을 장기적으로 계획적으로 드셔야 됩니다. 두통에 쓰이는 일반적인 약들은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진통제하고 편두통 전문약과 좀 다릅니다. 그런 약들을 쓰지 않고 항우울제, 베타 차단제, 소화제, 그리고 가벼운 진통제, 또 어지럼증에 쓰는 약들, 고혈압약,
항경련제 이런 약들을 씁니다. 이런 약들을 환자의 상태에 맞춰서 적절하게 잘 배합해서 쓰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분명히 계시고 가끔 있습니다. 예,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처방을 정말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이분 정말 처방 너무 잘하셔서 이분한테 계속 두통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통은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레지던트 때까지, 그러니까 전문의를 딸 때까지 그렇게 많이 공부하지 않아요. 잘 몰라요. 그러다가 전문의 되고 나서 이 필드에 나와서 두통 환자를 많이 보게 되고, 그 두통 환자의 치료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관심 있고 공부하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에게 두통을 봐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두통이 있으면 뇌종양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죠. 저도 그랬어요. 레지던트 때까지 그랬습니다. 제가 머리가 하도 자주 아파서 저는 뇌동맥류나 뇌종양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통을 경험하는 분들이 뭐 옛날에 어르신들은 많이 봤죠. 예전에 무슨 드라마만 있다 하면 여주인공은 뇌종양이 반드시 생기고 남주인공도 갑자기 두통이 있다가 뭐 뇌종양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뇌종양은 그렇게 흔한 병이 아닙니다. 굉장히 드물죠. 아주 드물어요. 대부분의 두통은 그냥 긴장성 두통이나 편두통 같은 그런 흔한 두통들입니다. 뇌종양으로 인한 두통은 특징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아침에 심하게 나타나고 지속적인 구토, 메스꺼움, 머리가 이렇게 꽉 누르는 것 같은 그런 두통이 나타나고요. 그런 두통으로 되고 팔다리가 마비가 온다든지 눈이 안 보인다든지 그런 증상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동반되는 그런 신경학적 이상이 없으면 뇌종양의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얘기해서는요, 아무런 증상이 없고 두통조차도 굉장히 미약한데 뇌종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에 걱정이 되신다고 하면 검사를 해보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문제가 안 되는데 나라 전체로 봐서는요, 어떤 가성비가 많이 떨어집니다. 뇌종양을 잡자고 MRI를 찍는 것은 전체 의료비가 합리적이지 않게 상승하는 그런 잘못된 약간 처사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으로 봤을 때는 두통이 있을지 없을지 그 확률이, 두통이 계속 있는 사람들은 보통 1%대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을 확률이 1%이기 때문에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꼭 해야 되냐? 99% 괜찮은데 해봐야 되는 문제는 본인이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될 문제긴 합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그런 병들은요, 그냥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서 실제로 괜찮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히 보려면 의사의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도 고려해봐라.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말 미심쩍으면 검사를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두통은 휴식만으로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피로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두통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만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는데 두통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두통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수면,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죠. 근데 또 이것만으로 잘 안 되겠죠. 특정 음식이나 생활 습관이 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있다면 두통 유발 요인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생활 습관을 바꾸고 휴식을 하고 이런 것들이 두통의 예방이나 개선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커피를 매일 2잔씩 마시는데 그것 때문에 혹시 두통이 요새 오지 않나? 근데 작년에도 먹고 재작년에도 먹었는데 요새 왜 이것 때문에 두통이 오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체질이 바뀌니까요. 몸 상태가 바뀌니까 재작년엔 괜찮았어도 올해 커피를 마시면 이때는 두통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들을 하나하나 바꿔보시고
두통이 만약 계속된다면요, 바꿔보시고 고쳐보시고 해서 두통을 유발하는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면 좋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두통은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원인을 찾는데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두통을 개선시키는데, 두통을 완화시키는데 더 주력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두통의 원인과 예방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시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통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통의 원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정확한 치료, 정확한 약물 처방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이 두통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통에 대해서 털보 의사였습니다.